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곰PD쌤입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엑셀 실전 모의고사 6회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수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 조건에 따라 작업표와 그래프를 작성하고 그 인쇄 출력물을 제출하시오. 자, 라는 문제예요. 자료 데이터에 보면 자동차 수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형식을 보면서 우리가 또 작업을 해 보셔야겠지요. 일단 엑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엑셀 2016 버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요. 시험 감독관이 지정해주는 위치에 시험 감독관이 지정해준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자, 파일의 저장에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자, 우리는 임의의 위치, 바탕화면에 비번호, 임의의 비번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sp-임의의 비번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장은 중간중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우리 또 시험 보실 때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필조시마다 중간중간 우리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데이터에 있는 이 자료를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작업표 형식에 있는 자동차 수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A의 1셀에 자, 그리고 수출국 필드명은 A의 3셀부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어서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자,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자, 숫자를 입력하실 때는 쉼표 스타일은 따로 입력하지 않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쉼표 스타일 지정해 주시면 되지요. 자, 이렇게 일단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이 밑으로 내려가셔서 적지 않은 이런 필드명과 이런 내용들 있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2의 3셀에 수출 금액 탭 키로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자, 그리고 A의 24셀의 평균이고 자, 엔터 하시고 그 밑에 이제 내용을 쭉 입력. 자, 여기까지 자, 입력을 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여기 필드 너비를 적당하게 열 너비를 적당하게 드래그 혹은 더블 클릭 하셔서 조금 늘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자, 오타난 게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타난 부분이 있거나 특히 값에 오타가 났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잘못하다간 실격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거, 쓰고 나서 점검하시는데 대충 점검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병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 제목 A1에서 I의 1까지 드래그 하시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의 24에서 B의 24 자, 여기 보시면 A의 24에서 B의 24죠. 밑에는 A의 25에서 F의 25가 되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의 25에서 자, F의
25까지. 자, 이렇게. 그리고 A의 26에서 G의 26. 자, 그리고 A의 27에서 F의 27까지. 자, A의 28에서 F의 28. 자, A의 29에서 F의 29. 그리고 A 30에서 G의 30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H의 24에서 I의 30까지. H의 24에서 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I의 30까지. 자, 요렇게 드래그 하셔서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자, 클릭 해주시면 자, 각각 자, 이렇게 병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병합이 안 되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서 여러분 병합을 자,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건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수출 금액을 구하는데 수출 금액은 수출 대수에서 수출 단가를 곱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뭐 간단한 조건이에요. 자, 우리 2의 4셀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이퀄 하시고 자, 뭐 곱하기? 수출 대수 C의 4 그쵸? 네 줄에 있는 수출 대수에서 곱하기 그리고 수출 단가 D의 4를 곱해라. 자, 탭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자,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세금 나머지 이거 채우기 했는데 지금 끌어내려도 되고요. 이따가 한꺼번에 끌어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금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수출 금액이 자, 30억 이상이면 수출 금액에서 5%를 곱하고 20억 이상이면 수출 금액에서 3%를 곱하고 10억 이상이면 자, 수출 금액에서 뭐를 곱해요? 2%를 곱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출 금액의 1%로 표시해라. 자, 요거는 if 함수인데요. if가 보면 조건이 3개가 들어갔어요. 30억 이상이면, 20억 이상이면, 10억 이상이면, 그렇지 않으면. 자, if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죠? 조건이 4개일 경우에는 3개의 if가 중첩으로 들어가야 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의 공식은 어떻게 되죠? 자, if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은 수출 금액이 30억 이상이면 조건 첫 번째를 만족하면 참 1 값은 뭐예요? 참 1 값은 수출 금액에서 5%를 곱하고 그쵸? 만약에 다시 if 가로 열고 이번에 조건 2를 만족하면 20억 이상이면 그러면 참 2는 수출 금액에서 3%를 곱하고 자, 또다시 if 가로 열고 조건 3은 뭐예요? 10억 이상이면 자, 참 3은 뭐예요? 수출 금액에서 2%를 곱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은 뭐예요? 그냥 수출 금액에서 1%를 곱한 값을 나타내라. 자, if 3개가 가로가 열었으니까 마지막에 3개를 다 이렇게 닫아서 자, 이 공식으로 여러분들 요거를 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F의 4셀을 선택하셔서 자, 한번 구해 볼게요. 자, F의 4셀에 if 가로 열고 자, 첫 번째 조건은 수출 금액이 30억 이상이에요. 자, 네 줄에 있는 요 수출 금액이 이상이다. 이상은 그거나 같다. 뭐보다? 요 30억보다 이상이면 쉼표. 조건이 끝났어요. 조건 1이 끝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수출 금액에서 5%를 곱하래요. 자, 수출 금액은 네 줄에 2의 4셀에 있어요. 2의 4셀에서 뭐를 곱해요? 5%를 곱해라. 이렇게 쉼표를 넣어줬어요. 자, 얘가 뭐예요? 조건 1이고요. 자, 얘가 뭐예요?
참 1이지요. 그럼 나머지도 이어서 지정하면 되는데 얘네들을 또 일일이 구하지 말고요. 자, if부터 쉼표까지 블록을 잡으셔서 if에서 쉼표까지 블록을 잡고 자, 복사하는 단축키 컨트롤 C 하시고 자, 뒷부분 클릭하셔야 돼요. 블록 잡혀 있는 상태에서 붙여넣기 하면 안 돼요. 자, 컨트롤 V 하시면 자, 동일한 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은 2의 4가 뭐보다? 20억보다 30억이 아니라 20억보다 크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출 금액에서 3%를 곱하래요. 3%.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요 뒤에다 커서 두고 컨트롤 V 한 번만 더. 이번에는 10억 이상이면 10억 이상이면 2의 4에서 몇 프로를 곱해요? 2%를 곱한대요. 2%라고 바꿔주면. 그쵸? 일일이 만들어주지 않아도 되죠. 마지막 거짓값은 뭐예요? 조건을 넣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은 거짓값은 그렇지 않으면 수출 금액에서 1%를 곱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2의 4셀에서 곱하기 1%를 곱해라. 자, 가로 하나, 둘, 셋 닫아주시면 돼요. 자, 2의 4셀이 30억보다 크거나 같으면 2의 4에서 5%를 곱한 값을 나타내고 2의 4에 있는 값이 20억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상이면 2의 4에서 3%를 곱하고 자, 2의 4셀이 우리 수출 금액이 10억보다 이상이면 그때는 2의 4에서 2%를 곱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30억 이상, 20억 이상, 10억 이상이 아니면 2의 4에서 1%를 곱한 값을 나타내시오. 됐나요? 엔터. 자, 요렇게 세금이 나타났어요. 다음 문제. 자, 수출 총액은 어렵지 않아요. 수출 금액에서 세금을 더해래요. 자, 그러면 우리 G의 4셀에서 이퀄 수출 금액 2의 4 더하기 세금 F의 4. 엔터. 눌러주시면. 자, 됩니다. 자, 우리 H의 4셀 수출 우선순위로 되돌아가서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if 함수네요. 요것도 분류가 아시아이면 A, 북아메리카이면 B, 남아메리카이면 C, 그렇지 않으면 D를 나타내라. 자, 조건이 4개거든요. 자, 조건 1은요. 분류가 아시아이면 이게 조건 1. 그러면 A를 나타내라. A가 참 1. 조건 2는 뭐예요? 분류가 북아메리카이면 이게 조건이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분류가 남아메리카이고. 그리고 참 3은 뭐예요? C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조건 1, 2, 3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그냥 D라는 값을 나타내라. 자, 우리 좀 전에 했기 때문에 쭉 바로 이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는 if 가로 열고 분류가 4줄에 있는 분류가 B의 4가 이다 이퀄 뭐이다? 아시아. 아시아는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를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앞뒤에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일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넣어주셔야만 엑셀이 아 이게 문자열이구나 라고 알아요. 자, B의 4가 아시아이면 자, 첫 번째 조건 끝났어요. 쉼표. 그러면 뭐예요? A. 자, A도 여러분 A라는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 넣어서 자, A를 나타내고 그러면 얘를 또 if하고 또 해주셔도 되지만 우리 아까처럼 블록 잡고 컨트롤 C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하셔도 돼요. 복사하셔서 끝에다가 컨트롤 V 그쵸? 뒤에다가 한 번 더 컨트롤 V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럼 2개가 나오죠. 두 번째 조건과 그리고 두 번째 참값. 세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참값을 넣을 수 있는 곳이 나와요. 자, 이번엔 아시아가 아니라 북아메리카. 그럼 요 아시아만 블록 잡아서 이렇게 블록 잡아서 바로 글자를 써주면 자, 이렇게 바뀌죠. 자, 북아메리카이면 그러면 뭐예요? B.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남아메리카이면 뭐래요? C래요, C. 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큰 따옴표 넣고 D를 넣어라. 자, 가로를 하나, 둘, 세 개. B의 4가 아시아이면 A라는 값을 넣고, 자, B의 4가 북아메리카이면 B를 넣고, 자, 요 B의 4는 분류잖아요, 분류. 네 줄에 있는 분류. 자, 그리고 네 줄에 있는 요 분류 B의 4가 남아메리카이면 C라는 값을 넣어주고, 아시아도 아니고 북아메리카도 아니고 남아메리카도 아니면 D를 넣어라. 그쵸? 자, 되셨으면 엔터. 자, 요거는 아시아이기 때문에 네 줄에 있는 분류는 아시아이기 때문에 수출 우선순위가 A라고 나타났네요, 여러분.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순위를 구하래요. 수출 총액으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래요. 자, 랭크 함수를 이용하래요. 그쵸? 순위 산정 기준은 내림차순. 내림차순은 뭐예요? 값이 큰 게 1등이란 소리예요. 내 수출 총액이 전체 수출 총액 중에 지금 우리가 끌어내리지 않아서 없지만 전체 수출 총액 범위 중에 몇 등이냐. 자, 우리 랭크 함수의 공식은 자, 수출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내 수출 총액이 쉼표 전체 수출 총액 범위 중에 몇 등이냐를 구하는 거예요. 전체 수출 총액 범위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절대 참조 F4키를 눌러서 전체 수출 총액 범위는 그쵸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자, 요게 여러분들 이 순위를 구할 때 만약에 요 밑에 값이 없어서 헷갈린다 싶으면 저는 여기 순위까지 구해주고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여러분 여기까지 블록 잡고 2에 4에서 H의 4까지 블록 잡고 그냥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서 어디까지? H의 23셀까지 끌어내리면 나머지 값들이 이렇게 나오고 얘네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쵸? 열너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에요. 열너비를 조금 키워주셔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럼 순위를 구해볼게요. 뭘로? 수출 총액을 기준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의 4셀은 랭크 네 줄에 있는 수출 총액은 G의 4셀이에요. 얘는 밑으로 끌어내리면 행이 바뀌어요. G의 5, G의 6, G의 7, G의 8. 그래서 다 내 기준이 각각의 수출 총액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그대로 상대참조 쉼표. 자, 내 수출 총액이 전체 수출 총액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G의 4에서 쭉쭉쭉쭉쭉 G의 23까지가 수출 총액의 범위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G의 4에서 G의 23까지지 얘네들이 한 칸씩 이렇게 뒤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절대 요 범위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키보드의 상단에 있는 F4키 있죠? F1부터 F12까지 있는 그 중에서 F4키를 눌러서 반드시 요 앞에 달러를 붙여주셔야 돼요. 달러를 붙여준 이유는 이 G열도 이 사행도 절대 변하지 않겠다. 얘네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라는 소리죠. 자, 엔터 눌러주시면 자, 첫 번째에는 16이가 되겠고 자, 얘도 나머지 순서를 쭉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려 보시면 자, 나머지 순서도 내림차순 순위로 자, 이렇게 값이 수출 총액이 가장 높은 게 자, 1등이 되겠죠. 자, 다음 조건 6번. 자, 평균을 구하는데 각 항목별 평균을 산출한대요. 자,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뭐예요? 에버리지 함수지요. 자, 2의 4셀. 우리 여기 위에 보면 평균이 2의 24셀부터 있기 때문에 그쵸? 2의 24셀부터 구해 주도록 할게요. 자, 2의 24셀에서 이퀄 자, AV까지 입력하면 에버리지.
자, 어디부터요? 수출 금액의 평균이죠, 여기서는. 2의 4에서 2의 23까지. 드래그. 자, 2의 4에서 2의 23까지의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라. 자, 엔터 하시면, 자, 요렇게 평균이 구해지고요. 자, 나머지는요, 채우기 핸들에서, 자, 요렇게 G의 23셀, G의 24셀까지, G의 24셀까지 드래그 하셔서, 자, 나머지도, 자, 요렇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분류가 아시아이고, 수출 우선순위가, 이거는 엔드 조건이란 소리예요. 그쵸? 엔드. 그리고 수출 우선순위가 A인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합을 구해라. 자, SUMIFS 함수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쵸? 얘는 두 조건이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SUMIFS 함수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화 조건일 경우에는 우리 SUM 프로덕트 요런 함수로 구해야겠죠. 자, 요거는 또 조건에도 SUMIFS 함수로 구해라 했기 때문에 일단 SUMIF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 자, 어떻게 되죠? 자, 내가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합계 범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조건 범위 1, 첫 번째 조건 범위 중에 조건이 몇 개냐? 어떤 조건이냐? 조건 1. 그리고 또 조건이 또 있을 경우에, 그쵸? 또 조건 범위 2 중에 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자, 그런데 우리 여기 SUMIFS 함수, COUNTIF, SUMIF 이런 함수들의 조건은요. 직접 셀을 참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자, G의 25셀을 선택하고 는 SUMIFS. 자, 다중의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해라. 자, 가로 열고. 자, 합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수출 총액 조건을 만족하는. 자, 분류가 아시아이고 수출 우선순위가 A인 요 수출 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합계 범위는 G의 4에서 G의 23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자, 분류 중에 아시아예요. 아시아. 자, 첫 번째 조건 범위는 분류가 있는. 자, B의 4에서 B의 23 중에, 그쵸? 쉼표. 자,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아시아. 아시아이고. 첫 번째 조건은 요 범위 중에 아시아를 구해주셔야 되고, 또 쉼표. 두 번째 조건은 수출 우선순위가 A잖아요. 그럼 수출 우선순위가 있는 조건 범위 두 번째는 H의 4에서 H의 23 중에, 그쵸? 쉼표? 조건은 A죠, A. 쉼표하고, 자, H의 4에서 H의 23 중에, 자, 조건은 뭐예요? 큰 따옴표 하시고, A죠, A. 자, 우리 G의 4에서 G의 23, 이거의 조건에 맞는 수출 총액의 합계를 구할 건데, 이 B의 4에서 B의 23 중에, 분류 중에 아시아를 만족하고, 그리고 이 수출 우선순위 중에 A,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뭐의 합계를 구해라? 수출 총액의 합계를 구해서 나타내라. 자, 엔터. 다음 조건 보니까 요 방금 사용했던 7에 사용했던 수식을 기재하시오. 5번까지의 조건들은요. 이따가 정렬을 하면 얘네들이 위치가 바뀌거든요. 셀 주소가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수식을 기재하시오 그러면 정렬 이후에 하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안 바뀌죠. 그쵸? 자, 정렬을 해도 안 바뀌기 때문에 자, 요거 복사. 자, G의 25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우리 상단에 수식 입력줄 뒤에서부터 쭉 드래그 하셔서 자, 컨트롤 C 하시고 엔터. 자, 여기로 와서 자, 작은 따옴표 하나
넣어서 문자로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컨트롤 V 하시면 자, 요 따옴표 밑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그냥 문자로 보이게 표시를 하겠다라는 소리. 자, 엔터 하시면 자, 우리 8번 문제까지 구해졌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9번 문제가 제일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수출 우선순위가 A 또는이에요. 또는 B인 수출 총액의 합계를 구해라. 우리 아까는 이고였어요. 그래서 sum if가 가능했는데 또는이기 때문에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하셔야 되고 자, is number find 우리 삼총사 함수 나왔어요. 이 삼총사 함수 나오면 어떤 분들 중에서 아우 포기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수출 우선순위가 A 또는 B. 그러니까 아까는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됐지만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A나 B인 이 수출 총액들 있죠. 요 수출 총액. 얘네들을 더한 값을 어디다가요? 요 밑에다가. 여기. 자, G의 27셀에다가 구해라. 라는 소리지요. 자, 우리 G의 27셀에 구하기 전에 일단은 각 함수들을 자, sum product는 각각에 대응하는 배열끼리 곱한 후 더한 값을 구해주는 함수. 그래서 여기서는 배열 1, 쉼표 배열 2가 되겠어요. 이 배열 1과 배열 2를 서로 곱한 값의 합계를 구할 건데 자, 배열 2는 이 수출 총액이 될 거예요. 이 수출 총액이 될 거고 배열 1은 뭐냐면 이 수출 우선순위가 A 또는 B인 것들은 창값 1이라는 값으로 변해서 자, A, B가 있는 것들은 1이 되어서 각각의 수출 총액과 곱하면 같은 값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C나 D인 경우에는 0으로 바뀌어서 자, 이 0과 수출 총액을 곱하면 0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true인 것들만 1씩 곱해서 참이라는 값 true 1과 곱해서 그것들을 더해서 이 밑에 표시하는 자, 우리 is number 함수는 자, 값이에요. 값. 요게 is number 함수는 뭐냐면 우리 이따가 find로 구한 함수가 숫자이면 1이라는 값을 그렇지 않으면 숫자가 아닐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을 표시를 해주는 함수. 자, 그리고 find 함수는 뭐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찾을 문자가 몇 번째 요 텍스트 이 범위 중에 여기 텍스트가 범위예요. 요 범위 중에 몇 번째의 위치에 있는지 이 찾는 문자의 위치를 반환해 주는 그런 함수예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 함수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샘플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find로 가로 열고 우리 아까 수출 우선순위가 A 또는 B였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find 자, 찾을 문자는 뭐예요? A라는 문자를 찾을 거예요. 그쵸? 어디에서? 어디 중에서 찾아요? 그쵸? H의 4에서 H의 23 중에서 내가 A라는 거를 찾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요 밑으로 끌어내려서 다른 것도 확인해 볼 거라서 잠깐 F4키 절대값 넣을게요. 자, 그리고 엔터 해볼게요. 얘는요, A가 있기 때문에 1이고요. 그쵸? A가 있으면 1이에요. A가 있으면 1이고요. 만약에 A가 없을 경우에는 뭐예요? value라는 오류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요 앞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is number라는 값이 들어가요. 숫자일 경우에 얘를 이렇게 감싸면 자, 얘가 숫자일 경우엔 그냥 1로 만약에 이렇게 value 값 숫자가 아닐 경우에는 뭘로요? 0으로 바꿔라. 그쵸? true가 1이고 false가 0으로 인식하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true 1값. 그리고 아까 오류가 나왔던 value라는 오류가 나왔었던 애들은 false라는 0이라는 값으로
바꿔라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더하기. 또는이기 때문에 더하기예요. 오와는 더하기고 그리고는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고 여기에서 또 B를 찾잖아요. 그쵸? B.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다 만족하면 자 얘는 1 끌어내려 보시면 이 두 가지를 더하니까 true하고 false랑 더하면 true가 되는 거고요. true하고 true가 더하면 당연히 true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false와 false가 곱하면 거짓값이니까 0. 그쵸? 여전히 false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그쵸? A나 B인 것들은 참값이 나타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0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면 SUMPRODU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얘네들 구한 배열 1과 그리고 그거랑 대응하는 배열 2 수출 총액을 각각 곱해서 각각 나온 값들의 더하기 합을 구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출 우선순위가 A 또는 B인 것들의 수출 총액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요런 문제를 여러 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계속 이해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한번 구해볼게요. G의 27에 일단은 sum product로 시작해야 돼요. sum product로 자 시작하고요. 자, 배열 1은 우리가 좀 전에 사용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isNumber 해서 isNumber. 자, isNumber 왜 들어가는지 아셨죠? 자, find 가로 열고 a라는 값을 일단은 찾을 거예요. 자, 텍스트 어디에서? 얘를 h의 4에서 h의 23 범위 중에. 그쵸? 자, 얘는요, 끌어내릴 게 아니기 때문에 F4키 절대값 안 쓰셔도 되고, 아니면 F4키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요렇게 해서 find의 가로를 닫고, isNumber의 가로를 닫고, 두 개를 닫아주고. 자, 그리고 또는 더하기. 자, 요 isNumber를 그대로 카피해서 뒤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 뭐만요? 얘를 B로만 바꿔주면 되죠. 자, 얘가 보면 SUMPRODUCT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배열 1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쵸? 요 조건 두 개를 또는 조건이니까 더해서 어떤 거는 1이 나올 거고 어떤 건 0이 나올 거고. 그쵸? 자, 쉼표 배열 2는 뭐예요? 그거와 대응하는 수출 총액을 곱한 것의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죠? G4에서 G의 23. 자, 요 가로 마지막은 SUMPRODUCT의 가로를 닫아주는 겁니다. 자, 엔터 하시면 자, 요렇게 값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출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금액의 합을 산출하시오. 자, 요거는 SUMIFS 함수죠. SUMIFS. 자, 요것도 이상 그리고 3천만 원 미만. 자, SUMIFS 함수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아까 SUMIFS 함수의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자, 합계 범위, 쉼표. 자, 조건 범위 1, 조건 범위 2, 그리고 조건 2. 자, 요렇게. 자, 우리 G의 28셀을 선택하시고, 자, equal SUMIFS. 다중의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해라. 자, 일단 우리가 합계는 어떤 거의 합계죠? 그쵸? 지금 보이는 요 수출 총액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G의 4에서 G의 23까지. 자, 쉼표. 자, 첫 번째 조건은 수출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인 수출 총액. 자, 동일한 요 조건. 이 수출 총액의 조건 범위 1을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쉼표하고 조건은 큰 따옴표 넣고
크거나 같다. 뭐보다?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자, 이번에 두 번째 조건 범위도 마찬가지 동일하죠. 수출 총액 G의 3에서 G의 24까지, G의 23까지. 요 범위 중에, 자, 얘가 조건 범위 2죠. 쉼표. 자, 큰 따옴표 넣고, 이번에는 뭐예요? 미만이잖아요, 미만. 미만은 작다예요. 미만은 작다. 뭐보다? 3천만 원보다. 큰 따옴표 앞뒤에 자, 조건에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요렇게 3천만 원 미만이. 자, 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들의 수출 총액의 합은 얼마일까요?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북아메리카 이거나는 오화예요. 그쵸? 오화. 남아메리카인 수출 총액의 합계예요. 자, 반드시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하라고 나왔어요. 우리 아까 요 삼총사를 다 이용해서 구했지만, 자, 요거는 그냥 sum product 함수만으로도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sum product. 자, 배열 1, 배열 2. 각각의 배열을 곱한 다음에 더해라. 자, 요 배열 2는요, 당연히 수출 총액 G의 4에서 G의 23이 되겠고요. 배열 1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조건 1가 그리고 더하기 5하니까 조건 2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한 값이 바로 뭐가 돼야 돼요? 배열 1이. 얘네들이 이렇게 지정된 값이 배열 1이 되어야겠지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구해보지요. sum product 가로 열고. 자, 조건 1. 자, 가로 열고.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북아메리카? 자, 분류잖아요. 그러니까 B의 4에서 B의 24까지 중에 이퀄 뭐예요? 북아메리카. 큰 따옴표. 자,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아줄 거예요. 더하기. 5화 조건이니까 더하기. 만약에 그리고 조건일 경우엔 곱하기로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 그대로 B의 4에서 요 지금 했던 거를 블록 잡고 아예 컨트롤 C 한 다음에 뒤에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할게요. 동일하게. 자, B의 4에서 B의 23이 이제는 뭐예요? 남아메리카. 자, 요거 또는 북아메리카이거나 혹은 남아메리카 이면 이잖아요. 걔네들의 자, 지금 배열 1이 끝났어요. 얘네들과 요 끝에서 쉼표 대응하는 수출 총액끼리 같이 곱해서 자, G의 4에서 G의 23까지 곱한 값의 합을 구해라. 자,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자, 얘네들을 조건 1 더하기 조건 2.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거나 두 가지를 다 만족하면 true라는 1이라는 값이 나왔을 거고, 아닌 경우에는 둘 다 만족을 안 했을 경우엔 0이라고 나오겠죠. 그럼 그거랑 대응하는 수출 총액 그대로 나올 거고, 만약에 거짓일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쭉 구해서 걔네들의 합계를 자, 여기다가 구한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자, 11에 사용된 수식을, 12번 문제, 11에 사용된 수식. 요것도 여러분 정렬이랑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그쵸? 요것도 지금 바로 합니다. 자, G의 29 선택하시고, 자, 우리 수식 입력줄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드래그 하셔서, 자,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반드시 엔터예요. 그쵸? 다른 데 클릭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얘가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따옴표 하나 넣고 컨트롤 V 하시면 자, 수식이 그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엔터. 자, 요 조건들은 일단 다 완성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 정렬하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표 정렬 순서는 수출 총액을 내림차순으로 일단 정렬을 할 거고, 같은 수출 총액 안에서는 분류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정렬을 하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병합되어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커서를 놓고 정렬할 수가 없어요. 블록을 잡아야 돼요. A의 3에서 우리 I의 23셀까지. 자, 요렇게 블록 잡으신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정렬로 들어가 보시면, 자, 첫 번째 정렬은 수출 총액이었어요. 수출 총액. 자, 내림차순으로. 수출 총액 내림차순이었고. 자, 기준 추가하시고 두 번째 기준은요. 분류별로 오름차순 정렬로 자, 요렇게 지정을 하래요. 자, 확인하시면 자, 지정된 조건대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지요. 자, 다음 기타 조건 볼게요.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로 표시하고 첨마다 콤마를 표시하시오. 금액 이외의 숫자는 콤마를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수출 대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쵸? 단가부터죠. 그쵸? D의 4에서 G의 23. 자, 그리고 E의 24에서 G의 24까지 드래그. G의 25, 그리고 G의 27에서 G의 29. 금액들을 다 블록을 지정하신 상태에서 자, 우리 홈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우리 표시 형식을 원화로 자, 요 회계 표시 형식으로 자, 요렇게 지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더블 클릭을 하거나 자, 이렇게 샵으로 표시된 이유는 연럽이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조금 늘려주시면 자, 이렇게 금액들이 나타나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요. 여러분들 쭉 그냥 가운데 정렬 시켜볼까요? 자, 드래그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드래그. 자, 문자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정렬. 금액 위에의 수치는 콤마 표시를 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여기 수출 대수는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쵸? 자, 나머지 뭐 정수로 표시해라. 우리 아까 평균이 소수점이 나왔는데 원화 표시를 하면서 자동으로 정수값으로 만들어졌고 음수는 마이너스가 표시되게끔 자, 숫자 셀은 우측을 수직으로 맞추고 문자 셀은 수평 중앙으로 맞춰라. 그쵸? 자, 요거 우리가 아까 순위는 가운데 정렬로 얘가 아까 같이 선택이 돼 버려가지고 얘는 수치는 우측 정렬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쵸? 나머지는 요렇게 그냥 요대로 지정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여기 작업표 형식에서 숨어 있는 열들이 있었어요. 자, A, B, C, D가 빠졌죠. E, F, G, H, I. 자, C, D열만. 요 C열하고 D열만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숨기기로. 자, C열과 D열은 숨기기를 자,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자동차 수출 현황 얘는요. 우리 크기를 20포인트, 우리 제목 서식은 폰트 20포인트 크기로 하고 가운데 정렬. 자, 얘는 20으로만 지정하시고 엔터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테두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테두리는 자, A의 3에서 I의 30까지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자, 일단 테두리 옆에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집어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A의 4에서 I의 23까지
여기까지는 여기 가운데에 선이 없기 때문에 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누르시던지 아니면 컨트롤 1 단축키를 이용하셔서 테두리에 없음에 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요 선이 있어요. 요 가운데 가로선을 해제해 주시면 자, 없어지고요. 확인.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겠지요. 자, 여기 대각선 테두리가 들어가 있네요. H의 24에서 I의 30. 자, 얘도 컨트롤 1이나 셀 서식 들어가셔서 자, 양쪽 대각선을 선택. 기본선이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양쪽 대각선을 선택하시고 확인. 지정하시면 자, 이렇게 지정되지요. 자, 데이터가 잘 안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자, 조금 열너비를 좀 안 보이는 부분은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작성한 작업표에서 수출 총액이 1억 6천만 원 이상인 수출국별 수출 금액과 수출 총액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작성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수출 총액이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1억 6천만 원은 여기서부터잖아요. 그쵸? 여기부터 얘네들의 수출국별 수출 금액과 수출 총액. 자, 그러면 어디를 블록 잡으셔야 되냐? 자, 수출국 A의 3에서 A의 11까지. 자, 그리고 수출 금액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2의 3에서 2의 11. 그리고 G의 3에서 G의 11까지.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 하셔야 돼요. 처음만 그냥 드래그 하시고. 자, 삽입으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 세로 또는 가로 막대형 차트 삽입 클릭하셔서 자, 여기 2차원 세로 막대형 자,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클릭해 주시면 자,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요를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I열까지 가로를 맞춰 주시고 자, 세로 적당하게 세로의 크기를 늘려주시고 보시면 수출 총액 데이터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래요. 자, 우리 수출 총액이 주황색이네요. 저한테는. 자,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셔서 자, 수출 총액은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되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수출 총액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가 되게 지정하래요. 우리 방금 만든 꺾은 선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꺾은 선형 표식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전체 표식이 다 선택이 되지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제목,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서 자, 우리 수식 입력줄 클릭하셔서 자동차 수출 현황 엔터. 자, 그리고 크기를 18포인트로 자, 이렇게 크기를 지정을 했고요. 그쵸? 18포인트. 자, 우리 X축과 Y축 제목을 삽입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차트 선택하셔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자, 축 제목 기본 가로 클릭. 또다시 차트 요소 추가에 축 제목에 기본 세로 클릭. 자, 그럼 가로 제목과 세로 제목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세로 제목이 먼저 선택되어 있으니까 수식 입력줄에 수출 금액 엔터. 자, 우리 Y축 제목은 수출 금액이고 X축. 자, X축은 클릭하시고 뭐라고요? 수출국.
엔터. 자, 요렇게 X축과 Y축.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지정해 놓으시면 우리 뭐 나머지는 뭐 출력물 크기는 A4 용지 2분의 1장 범위 내에 요거보다 크게 하지만 않으면 돼요. 크기가 우리 차트 크기가 적당한 크기로 지정되어 있고요. 뭐 우리 2016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조금 너무 연하게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만약에 변경을 하면 제목이 요 글자 제목의 크기가 아까는 18포인트로 했는데 이 숫자가 약간 작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아예 처음에 놓고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숫자를 바꿔주시거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색깔을 안 바꿔주셔도 기본색으로 지정을 하셔도 감점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자, 이렇게 지정하셨으면 우리 인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위쪽 부분 클릭하셔서 파일에 인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로 내용을 보게 하시려면 현재 설정된 용지를 클릭하셔서 한 페이지의 시트 맞추기를 일단 선택을 하시면, 자, 여기 우리 한 페이지 내에 우리 위에 만든 데이터와 그래프가 자, 이렇게 보이실 건데, 우리는 상단에 6cm의 여백을 지정을 해 놓으셔야 거기에 뭐 비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수험 정보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자, 여백으로 들어가셔서 위쪽을 6cm라고 지정하시고, 페이지, 뭐 가로, 뭐 세로 선택하시고 확인. 자,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하라는 소리예요, 아까는. 자, 요렇게 자,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 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뭐 인쇄하려면 우리 다른 작업까지 다 하신 다음에 인쇄로 들어가시면 되겠지요, 여러분. 자, 나가셔서 저장까지 하시고 여러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 6회 액세스 문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